특징주와 시황을 보기 전에 이렇게 커피 한 잔 타서 과자랑 좀 드시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하고 꽈배기 먹고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팁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장이 참 좋았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과자하고 커피 좀 드시고 천천히 들으세요. 오늘 조금 얘기할 게 많아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제가 타 유튜브 이제 증권 방송을 좀 가끔씩 보는데 여러 명을 보는데 이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제 견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주식 매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식은 매매를 하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다. 자주 이거 되게 자주 하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과 증권사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 개인이 매매를 많이 할수록 수익은 떨어지는 구조고요. 증권사는 매매를 많이 하도록 해야지 수익이 올라갑니다. 수수료와 국가는 또 세금도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은 시드머니가 계속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은 본전치기를 하더라도 계속 수수료 때문에 이제 시드머니가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유튜버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매매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매매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확률적인 상품인 이 주식을 하면서 가지면 안 되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분석들은 다 잘 해놓으셔서 분석은 이제 참고를 하시되 매매를 강조하는 것은 조금 이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수익 얻고 또 여기서 수익 얻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0%든 100%가 됐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해서 항상 승 조금 패해도 다시 승 이런 걸 원하지만 현실은 여기서 시작하면 승했다가 패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요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원금이 또 까이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계속 돌게 돼 있죠. 그래서 매매를 계속 하는 거는 자기는 이제 오늘은 50만 원 땄는데 그리고 오후에 다시 80만 원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50만 원을 잃었다가 30만 원을 딴다든가 그러니까 자기 위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요 사이클로 돌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수수료가 결과적으로 계속 빠지는 거죠. 아무리 본전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먼저 리스크 관리가 계속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손실의 최소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제 시황도 보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안전 마진. 과연 얘가 최악의 상황이 갔을 때 어디까지 가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가격은 어디까지인가. 그 이하가 되면 턴다. 이런 안전 마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기간.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요때 재료가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주식은 사실적으로 여기서 계속 흐르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제 아닌 것 같다 싶었을 때 그때 이제 재료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최대한 짧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요만큼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짧은 거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자꾸 매매만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주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수익은 가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종목을 골라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리스크 관리. 지금 리스크 관리가 하나 떴어요. 2월 14일 금요일 날 이제 라인 발표가 있는데 이게 전환사채,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건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CB 전환사채나 BW 신주 인수부 채가 있는 많은 종목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에 의해서 금요일이든 월요일, 빠르면 목요일 오후, 하여튼 금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면 월요일이 타겟이 되겠죠. 출렁거린다는 거죠. 물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출렁거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종목별로 갑자기 급락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환사채가 좀 부실하다, 이거 이상한 펀드에서 들어왔다 이런 루머 나오면 급락합니다.
이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주식 매매보다도 이때 중요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조정을 받을 시기가 또 금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와야 합니다.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대선까지는 4월 16일인가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4월 초나 3월 말까지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냥 주가를 급락시키지 않을 겁니다. 대선.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작이죠. 국가에서 조작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마인드에서 따져봤을 때도 매매에 집중. 그러니까 뭔가 돈을 계속 따려고 그러는 이런 매매에 집중하면 이거는 시장을 이기려는 거예요. 거대한 그 괴물과 같은 마켓 그 괴물한테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걔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되게 무모한 짓이에요, 이거. 그래서 매매에 집중하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집중,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따는 사람이 한 0.5%? 0.5%나 될까? 한 이 정도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다수는 이걸 해서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잃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보다 이제 로또 맞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확률이 높겠죠.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야 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에 제가 이제 또 저의 선택 과정은 제가 이제 반등이 포착된 주식 12개를 이제 골라요. 거기서 3개에서 4개 정도 고르고 요걸 얘기하면은 그 다음날 한 2개 정도는 상승이나 보합을 하고 1개 정도는 떨어뜨립니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 역시도 3개를 추천하면 3개가 다 오르면 좋겠지만 저도 뭐 그렇게 뭐 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오르거나 보합, 1개 정도 떨어지고 요 정도의 성적을 저도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걸 인위적으로 맞히는 건 아닌데도 저 역시도 계속 실수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규 관심주와 월요일 날 추천했던 그 관심주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규 관심주로는 세아, 제지주입니다. 여기 이제 선거철 관리돼서 제지주들이 오르죠. 백반지 회사로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휴대폰 탑재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나 뭐 스마트 부품 검사 장비 이런 거 제조 개발을 하는데 실적이 이것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오토모터브 차량 경량화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 부품 특히 LG 전기차 그 부품 들어가는데 이제 부품을 최근 납품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특히 이런 3기 오토모티브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거대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 자동차 업종이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뭐 1차, 2차 벤더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거의 여기에서 뭐 현대모비스나 몇 개 회사를 빼고는 그러니까 뭐 4천억 매출을 일으켜주면 뭐 1억에서 2억이 순이익 남거나 뭐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 제가 10년 전에 쫙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 관련주들은 저는 부품 회사는 거의 벤더 회사들은 안 삽니다. 이게 수익 매출만 좋고 그러니까 자기네 하청업체를 짜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는 사실은 그렇게 뭐 아주 모범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3기 오토모터브처럼 이렇게 다각화. 특히 그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그 테슬라 전기차의 그 모델 3에 납품해가지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국이나 이런 데로 부품 회사들인데 다각화를 한 회사들은 주가가 급등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한 군데 보고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아기업은 이제 베트남에 진출을 했습니다. 공장을 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동아마루나 이런 그 한마디로 MDF 건설 자재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인데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 쪽이 건설업이 붐이고 아무래도 베트남은 지금 중국을 대행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진출해서 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동아기업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신사업으로 이제 2차 전지 전해에게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게 2차 전지 준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넷이 있습니다. 파워넷 역시 이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배구조를 정비해서 IG비전, 머쿠리 경영권을 이제 양수를 끝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AP 유무선 공유 단말기, 뭐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장을 졌는데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넷도 이제 실적에 이런 지배구조 정비를 함으로써 뭔가 좀 앞으로 좋아질 회사죠. 그리고 에이드칩스는 이제 제가 월요일날 얘기했는데 이제 급상승. 여기 이제 비반도체 메모리 키 맞추기를 했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상이 깨진 이유는 그날 상이 깨졌던 이유는 아직도 그 가격대에서 더 매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점층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예요. CIS는 지금 이제 과열 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더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조만간 좀씩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될 때가 다가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이격이 뭐 30%나 어느 정도 벌어지면은 그때부터 매도를 준비하시고 거래량이 좀 빠진다. 그러면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PNT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많이 올랐으나 CS보다는 덜 오른 게 이 320만 주 CB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CB 하여튼 이 전환사채 문제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식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i3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반등 중이에요. 지금 요거 돌아섰습니다. 여기 이제 고회로장인가요? 안전 그거 관련된 회사죠. 그다음에 수전텍도 오늘 반등을 줬습니다. 요거 서서히 반등 중이다. 삼성카드 우상향합니다. 이런 거 이제 지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카드론 확대로 계속 우상향을 갈 겁니다. 현대 HCN 이제 요건 이제 인수 그러니까 한 방이 있는 겁니다. 인수 될까 지금 생각됩니다. 톱텍은 전환사채와 자회전 상장이라는 두 가지 악재와 호재가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력주로 말했던 원품물산 이제 쌍바닥 찍으려 이제 좀 며칠 하락할 겁니다. NK물산은 이제 수급도 좋아지고 지금 조만간 시동을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차트상에는 한 번 더 내리꽂을 수도 있는데 NK물산은 모르겠어요. 시동을 저는 거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주식들이 좋습니다. 지수도 딱 적당하게 살짝 이제 조금씩 올라주고 이런 때가 가장 이제 이런 주들이 많이 갈 수 있죠. 지금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도 이렇게 갔으므로 여기서 못 간 이제 2차 전지 2등주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주식 하나를 또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주식 같은 경우가 다시 키 맞추기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날 조심하십시오. 금요일이나 월요일쯤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면 더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